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동화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혜복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앞에 세 분 강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뭐 많은 숙제를 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번식동 관리를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있으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제 그 번식돈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원으로는 기본에 충실하자. 저는 농장을 1농장, 2농장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농장은 경남 진주의 일괄사육농장으로서 모든 110두 지금 현재 이렇게 뭐 1,5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전경은 외부 전경, 내부 전경, 이거는 예전 윈치 돈사로서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임신사 전경입니다. 이 농장은 저희들 경남 진주 미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모던 400두 일괄 사육 농장으로서 현재 한 5,000두 규모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생산 목표는 PSY 30도, MSY 28도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외부 전경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 화재로 인해서 농장이 번식사 부분이 소실되면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이 번식 라인 부분, 임신분만 자동사 같이 함께 운영하고, 이 사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 때 동물복지 군사급여기를 임신사 구간에 5그룹을 운영하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진 모습이고, 사실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해보니까는 사실 번식률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생겨가지고 작년에 이 부분을 좀 철거를 하고 섭토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지표로는 저희 농장의 모든 400두에 오브던 모든 갱신률 뭐 45%, 이유두수 13두, 현재 모든 해준 2.42전 이렇게 PSY 30두, MSY 28두를 목표로 하고 생산 지표를 세웠습니다. 생산 계획으로는 저희들 모든 400기에 2.42전 회전율, 연간, 주간 이렇게 쭉 생산 계획을 짰었고, 이 화면이 출하 부분은 MSY 28도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전에 여기 외부 쪽에 전부 다 이 판넬 구조의 어떤 외부 단열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건축용 A실 백돌이라고 이쪽 부분을 다 외벽을 전부 다 리모델링 하게 되었고, 이 쿨링 시스템으로 여름철 더위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 보완을 좀 하게 됐습니다. 육성교육선 좀 전에 보셨던 모던 군사급이기, 한 그룹이 한 40도 이렇게 있는데, 군사급이기 형태는 6개의 군사급이기 있어가지고 하나가 한 7마리 정도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구조인데, 이게 왜냐면 그룹이 다르다 보니까, 산차가 다른 그룹에 이렇게 한 그룹이 형성되다 보니까 임신 감정 후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 보면은 번식률이 상당히 좀 떨어졌던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지제사고, 바닥 구조에 따라서 이 지제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들이 반은 팽사 구조고 반은 콘솔라 이 셀리 피트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이 구배 이 동호점이 이제 싸면서 바닥에 물이라든지 이 뇨가 이렇게 묻으면서 미끄러지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지지사고 그리고 투쟁 때문에 서로 사고 생기는 경우 이 초산차 노산차가 이렇게 한 그룹에 같이 편성된 경우에 이런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운영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는 톱밥돈사인 경우에는 운영을 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분만사인데, 분만사 사이즈가, 요 사이즈, 요 사이즈가 2m, 60에 2m입니다. 폭이, 분만틀 폭이. 요 바닥이 이제 유럽에서 독일에서 수입한 텐더풋이라고, 그걸 운영을, 시설을 설비를 했는데, 저희들 뿐만 한 그룹이 그냥 작은 단위, 한 그룹 단위로 한 돈방을 이렇게 설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자동사입니다. 한 그룹이 70에서 80도. 저희들은 이제 스파트 믹스 급이기를 운영하는데, 뭐 아주 운영이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71형, 여기 이유자돈이고 71형 대지들인데, 여기에 보면, 자동사의 71형 그룹인데, 아주 고르게 스파트를 하면서 보면은,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또 그 냄새 악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액비 순환 시스템으로서 1차 저희들 농장에 있는 공정도인데 사실은 원수에서 고액분리 1차 복귀 하여튼 6차, 7차까지 가가지고 다시 돈수 안으로 재순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분뇨 처리 관계가 가장 이슈화되어 있고 그래서 제2용수를 저희들 또 설비를 이번 작년에 다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제2용수는 다시 돈사 내에 있던 수세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그리고 여름철에 쓸 수 있는 쿨링에 다시 재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설비를 다 갖추어졌습니다. 이 공정도를 보시면 이렇게 쭉 돈사에 넣는 원수를 1차 그 저장소로 가서 원심분리 퇴비 1차 고액분리 2차 원심분리 1차 폭기 2차 폭기 이렇게 전체적인 공정도를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마지막 각 돈사로 이렇게 최종 폭기된 탱크에서 순환수를 통해 가지고 돈사로 다시 투입되게끔 설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사실 목표가 주제가 생산성 향상과 버짓돈 관리의 주제인데 제일 농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후보돈 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후보돈 관리가 농장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모든 후보돈 갱신율 이 부분을 아주 낮게 가져갑니다. 아까 첫 번째 강의 우리 서정태 단장님께서 북행농조합의 서정태 단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에 북행전산 성적을 발표하셨는데 거기 상위 그룹에 있는 농가들을 보면은 후보등 갱신율이 거의 한 45%에서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후보돈 도입 계획부터 아주 철저하게 계획이 서지 않으면은 일정하게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매번 저희들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후보돈 관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농장에서 번식률이라든지 이유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적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그룹 관리에서 발정 동기화를 위한 하나의 그 호르몬제 사용 방법인데, 버바젯이라고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데, 15일에서 18일 동안 먹이는 걸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은, 아까 저희들 교배 북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일정한 그룹에 편성시키기 위해서는 요 그룹 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급여 방법. 이 잘못돼가지고 먹이는데 발정이 안 온다든지. 먼저 요 계획부터 씌워놔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씌우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잘못된 방법은 그냥 개별 급여통에다가 이렇게 그냥 버바시에서 싸주는 방법. 이 버바시에서는 정확한 양이 갱구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18일 동안 먹여도 미약하게 온다든지 발정이 정확하게 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사로에 조금 짜가지고 이렇게 짜면 이렇게 한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돼지한테 급여를 하면은 요 5cc의 양을 정확하게 그 개체별로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형태의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서 급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농장에서 먹이는 방법은 그냥 사로 땡겨주고 약 짜주고 이런 행태를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것. 이 밥통에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밥통을 깨끗이 청소 후에 사료를 조금만 주고 이렇게 짜주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행태. 이렇게 하면은 7% 정도의 발정률을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유하는 거주에 예를 들어서 19일 날, 26일 날, 6월 1일 날, 2일 날 이유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30일까지 이렇게 먹이면은 이유 그룹이 그 다음 그룹에 지나고 나서 발정 오는데 같이 이때 집중적으로 그룹 관리가 할 수 있는 수목금 나중에 이게 뿐만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그룹 관리 하시는 농가들은 실천해 보는 게 생산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번식분 관리에서는 사실은 그 3개월 전에 이미 이게 계획이 다 짜여져 있지 않으면은 제일 농장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교배 복수가 로스가 생기는 부분. 그 로스가 생기는 부분을 그때 가서 만회하려고 교배가 많이 들어갔다가 적게 들어갔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여름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짜지 않으면은 그렇게 일정하게 번식률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생산성이 잘 나오는 농가들의 특징이 아까 요 후보돈 관리에서 이미 필요한 월별 후보돈 두수를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확보하지 않으면은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전에 후보돈 계획을 미리 계획해가지고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반드시 교배 발전 체크 할 적에 그 관리자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발전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대지의 어떤 발전 정도를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종의 웅돈을 가지고 지금은 그 인위적으로 만든 웅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치가 가장 많이 나는 웅돈을 선택하셔가지고 반드시 앞에 웅돈을 두고 발전 체크를 해가지고 교배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사료 관리는 저희들이, 임신 초기에 지금은 전부 다, 종돈이 하이브리드종으로 농장들이 많이 개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저희들 다산종이 아닌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사료 관리가 1.8에서 2.2 이렇게 유지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나중에 산자수가 높기 때문에 세미돈들이 많이 놉니다. 그래서 임신 구간에서 임신 초기에 초산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3kg, 경산돈 같은 경우는 2.8에서 3.4kg까지 급여를 임신 진단까지는 반드시 해 주시는 게, 분만 후에 생시 체중 노는 부분들을 1.2 이상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새끼는 많이 나는데 채미로 자동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유두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교배에 발전 체크 교배하는 모습인데, 저희들 반드시 숫돌 5간에 한 개씩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와이어를 이용해서 당겨 올리고, 저희들은 양쪽 면으로 이렇게 같이 교배 숫돌을 활용하는데, 이 숫돼지를 앞에 뒀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요. 이 발정온 암돼지 반응은 천지 차이 납니다. 그러게 숫돼지가 앞에 있으면 반드시 길을 쫑긋 씌우면서 거의 부동자실을 취합니다. 이런 놈에 한해서만, 이런 개체에 한해서만 사실은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미약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개체에서도 정액 정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농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이제 하이브리드종으로 바뀌면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농장들이 기존에 개량되기 전 돼지 사양 관리 프로그램을 개량되기 후에 돼지 사양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수태율이라든지 종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향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군들이 이제 하이브리드종을 바뀌면서 발정 지속 기간이라든지 배란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발전 교배 타이밍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냥 예전처럼 일정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일에서 5일령의 발정 온 놈들은 반드시 24시간 1차 교배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차 교배 타이밍을 잘못 맞춰버리면 이미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했을 적에 이미 배란도 되기 전에 이미 정액 정보가 다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1차 교배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반드시 2번씩 발정 체크를 하되, 이유모든 후보든 경우에 4일에서 5일 오전에 오는 것들은 반드시 1차 교배 타이밍 24시간으로 가져가는 게, 총산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수태율 향상도, 가장 뛰어난 걸로 저희들은 전산을, 우리 서종태 단장님 계시지만은 계속 전산을 기록을 해오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최고 이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배하는 장면인데, 이 보면은 이 앞에 숫돼지를 뒀을 적에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런 개체들은 이미 24시간 1차 교배 타이밍으로 거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교배시킬 적에 개체가 흔들린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이런 하는 개체들은 발정이 미약하게 왔거나 발정이 아직 완전하게 허용을 안 한 상태에서 정보가 들어가는 놈들은 21일, 18일에서 21일 후에 반드시 재발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개체들만 정확하게 정액 주입만 일어난다면은 사실은 수태율은 상당히 높게 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태율 이꼬르 총산자수 이꼬르 분만율 이꼬르 총산자수가 같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수태율이 높으면 분만율 당연히 높고 분만이 높은 농장들은 총산자수 평균 총산자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돼지는 그 개량이 돼 있고 사양 관리 패턴은 예전 패턴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는데 빨리 우리 농가들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이브리드 종의 어떤 사양 관리 프로그램을 빨리 우리 지역 그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빨리 습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양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조명, 임신사 같은 경우는 조명도 상당히, 저희 교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조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6시간 이상은 반드시, 조명이 비출 수 있게끔, 바로 머리 위에, 비출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후 재기일령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제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잠깐. 그래서 저희들이 스토리에 한 개, 이렇게 5개, 이렇게, 중간에 교배를 시키면서도 발정 체크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을 스토리에 스토리 수용을 하고, 인사 수용을 하고, 인사 수용을 해보면, 일일사고 이렇게 보면 길을 좀 쉬우고, 아주 최대 극도의 지금 발전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 저희들 이 타이밍을 전부 다 24시간 타이밍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등에 보면은 날짜가 적혀 있고, AP로 구분해가지고, 전날 이렇게 이미 지금 정보가 들어간 것들은 전날 이미 발정 체크가 된 것들입니다. 하루 전에. 사실 요 앞에 칸막이 지르는 거는 크게 농장에서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칸막이를 너무 긴 구간을 지른다든지 어떤 농장에 가보면은 한 10칸에 한 개씩 중간에 칸막이를 질러놨고 발전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이 그냥 뭐 숫대지를 옆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숫대지가 있는 경우에 하고 없는 경우에 발전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농장에서는 숫돌 4개에서 5칸의 칸을 질러 가지고 숫대지가 있는 상태에서 발정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발정 체크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적용을 했으면은 생산 향상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라고 봅니다.
경상동 관리에서 주간 목요일 이후 따면은 사실 발정 채권은 분만사에서 포유 중 발정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 내지 한 2% 정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관적으로 반드시 이후 당일 날부터 유관적인 그 관찰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지, 그래 하면서 사실 운동 접촉을 3일 정도는 삼가다가 시키지 않고 일요일부터 강하게 접촉을 시키면은 일요일 오전부터 허용을 하는 놈들은 월요일 오전에 1차 정보가 들어가고, 일요일 오후에 허용하는 놈들은 월요일 오후에 1차 교배가 들어가면은 나머지 교배 타이밍은 그 2차는 12시간에서 24시간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6일령, 5일령 이후에 오는 유모돈에 한해서는 12시간 간격으로 1차 교배 타이밍이 적용하는 게 수태율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우리 농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장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정액 야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액 보관고 관리, 온도 관리가 가장 취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 그리고 한겨울. 사실 국내에 지금 시판되고 있는 정액 보관고의 행태 보면은 다 개조형 정액 보관고 냉장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온도 유지를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에 최저 온도계를 비치하여 가지고 매일 정액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온도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계 온도가 15도, 20도를 벗어나면은 그 정액은 사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발정 체크 후에 사실 이후 당일부터 해가지고 4일째, 오전에 온 것들은 24시간 타임으로 그 다음날 오전에 1차, 그 다음날 2차, 이렇게 4일령이 오는 24시간 타임에 1, 2차가 들어가도, 가장 무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령, 6일령에 오는 것들은 12시간 타이밍으로 이렇게 교배가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 앞에 같은 경우에, 저 앞에 화면에 보면은, 그거는 신축 돈사이 같은 경우고, 지금 예전에 저희들이 화재가 나기 전에 운영했던 교배 스토리입니다. 여기도 칸을 이런 형태로 하든 어떠한 형태로 하든 이 앞에 칸막이를 해주는 거는 칸막이를 해주고 발정 체크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간단한 작업인데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군사방에서 수용하는 그 스톨 발정 체크를 하는 경우 있는데, 이 스톨에서 발정 체크를, 교배 스톨에서 발정 체크를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돼지 관리도, 관찰하는데 관리도 훨씬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발정 정도라든지, 진행 과정을 쉽게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발정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부동자십니다. 그냥. 사람이 올라가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숫대지가 앞에 있을 적에는. 숫대지가 앞에 없을 적에는 그냥 이게 저희들이 뒤에서 정액 교배를 시키다 보면은 움직입니다. 보면은 전부 다 길을 쫑긋 세우고 앞에 본 화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노는데, 일정한 교배 발생 체크가 수태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각 주릉별로 이렇게 임신도 관리해서 기본적으로 사실 요거는 예전에 관리 형태고 지금은 그 개량된 돼지에서는 요 사료급여를 초산돈에서는 2.5, 2.8kg에서 3kg까지 먹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갱산돈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3.4, 5kg 바디에 따라서 먹이고 나서 30일령 이후부터 다시 사료 조절이 바디 컨디션 조절하는 기간 동안에 정감량을 해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 말기에 사료 정량이 안 되면은 사실 채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임신 말기에 사료 정량은 초산차 후부동 같은 경우에는 3kg를 또 넘어서면 안 되지만은 갱산동 같은 경우에는 사료수 빼기 우리가 임신동 같은 경우는 3,200kcal라고 가정한다면은 4kg, 4.5kg까지도 먹어냅니다. 저희들 그 관리를 해보니까 그래야지만은 생시 체중이 평균 생시 체중이 1.2에서 1.2 이상은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체미 비율이 한 30% 이상 놓으면은 결국은 이유두수를 총산이 높다고 해서 이유두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요 임신사 모두 사료 관리에서 신경을 안 쓰면은 분만사에서 체미 비율이 30% 이상 놓으면은 사실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사행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행 관리는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 농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 관리를 하면서 우리 초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뭐 10번, 100번을 이야기해도 사실 뭐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 채미 같은 경우에 초유를 40에서 80cc만 급여를 해도 사실은 거의 한 70%에서 80%는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성분을 보면은 이 초유에는 마약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냄새나 맛을 조금만 느껴도 그때부터 엄마 젖을 빨기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호분만 당시에 초유를 급여해 주는 게 특히 채미들은 허약하기 때문에 허약 자돈에 중점적으로 관리가 분만사에서 간호가 돼야지만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방치해 버리면은 거지 아사로 죽어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간호분만에서 초유 먹이는 거에 중점 관리가 일어나야 자돈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장의 백신 프로그램은 농장마다 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농장에 맞는 백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농장에서 가장 큰 게 저희는 1순위로 보는 게 차단 방향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요 PPT 자료에 뒷장으로 와 있는데 제일 1순위가 차단 방향이 최고 우선이 돼야지면은 모든 생산성을 올리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질병 차단 사실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시설이 완벽하다 해서 생산성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마다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내 농장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누가 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차단 방역은 스스로가 차단 방역에 내 농장에 맞는 차단 방역 시설을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은 이제 2006년도부터 사실 전산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농장에. 그래서 반드시 농장의 전산을, 경영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지만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지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요 앞에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쭉 목표와 성적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요 PSY입니다. 아까 요 우리 전산성적 발표했는데 PSY가 29.4도, MSY 27.6인가 그랬습니다. 올해 2022년도는 30도 PSY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 MSY 한 28도 이렇게 앞에 발표했듯이 하고 있는, 농장마다 반드시 농장 경영 생산 지표를 설정하는 게 목표 설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목표 설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양 관리를 하시는 게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생산성이 안 놓으면은 지금 뭐 사료 가격 뭐 이런 고생산비에 지금 이 농장들이 버텨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료값이 사실 작년 4월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한 700원대 육박하는데, 농장들이 경년부석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 50에서 55% 차지하던 게 지금 거의 뭐 70%에 가까이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영 상황에 따라서 농장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뭐 생산성이 좋은 농장들은 60%대, 그렇지 못한 하이농 그룹들은 뭐 한 75%, 뭐 80%까지도 가는 농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생산성이 우리 농가들이 생산성 향상이 사실은 우리 농장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 보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영 관리가 일어나야 된다 봅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실 분유 처리 부분에 사실 농장이 생산성이 좋아도 사실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장치 산업을 하다 보니까는 생산성이 좋지 않은 농장들은 시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취 문제, 분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당장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지만은 재투자가 일어나고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농장에 정말 이렇게 생산비가 한 마리당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반드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 농장도 작년에 32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농장을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농장 사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 일을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는데, 반드시 경영 목표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기록 관리, 그리고 지금 현재 최고의 애로사항이 농장에서 인력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희 농장도 마찬가지로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후계자 양성 부분, 대체 인력 부분, 이런 부분들, 직원 간의 어떤 소통 부분, 복지 부분, 이것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잘하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사실 제일 우리 양돈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실천이라고 봅니다. 기본에 실천하는 거. 사실 말은
머릿속은 다 알고 있는데 그의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 결국 실천함으로써 그게 결국은 돈으로 보상받게 돼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하고, 하지만은 내 농장이 그리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우리 양돈 산업이 좀 더 부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 기본을 내 몸으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결국은 이 돈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돈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 분뇨 처리 문제, 그리고 지금 그 생산비 인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가 농장들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